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건데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통일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인사. 뭔가 기분이 이상해. 우리 엄마도 지금 나한테 뭐 해라 이렇게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인사. 네, 뭐 안 하면 허전하다 이러니까 오늘 또 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고마워요. 네. 의견 받아주세요. 자, 우리 14회차 또 얘기를 해야죠. 14회차 시청자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네. 다 보셨죠? 네. 네. 저는 어떠한 답글도 달 수가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저희 실장님께서도 네가 달 수 있는 깊이의 답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자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토론했던 사실 그런 수준보다는 댓글에 시청자분들이 더 심층적으로 더 다뤄주셔가지고 좀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넷의 그런 솔직한 그런 반응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를 하고 가죠. 네. 살을 좀 빠지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약간 좀 근데 내공이 생긴 먼저 것 이거를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14회차는 사실 뭐 촛불 집회냐 태극기 집회냐 이거를 떠나서 남북한의 집회라 북한의 집회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냥 집회라는 이 맥락에서 짚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 자책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MC로서 이거를 균형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촛불 집회다 보니까 촛불 집회를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태극기 집회를 언급을 못했던 부분이 제가 미숙한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댓글을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너무 한쪽의 의견만 네, 조금 너무- 제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MC로서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갔던 것 같아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1일 1일 반성하는 것 같아. 네. 사람은 반성하고 네. 발전해야 좋아요, 되는 좋아요. 거죠. 네.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은 통일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한 주제 가지고 그 댓글이 우리 MC들이 댓글 안 달고 600개 이상의 댓글 달리는 맞아요. 프로그램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아 이게 통일 이후에도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이런 이런 논쟁 가지고 많이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단 약간 북한이 생각났어요. 그 호상 비판을 북한이 영어로 호상 비판을 일단 받는 것 같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나보고 사상이 뭐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근데 변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되게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아 성찰의 시간이 좀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묘한 생각 내가 북한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 살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딱 보는 순간 약간 트라우마 생각났어.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그 비판받을 때 그러면 내가 뭘 하나 잘못했을 때 막 단체로 조직적으로 나한테 비판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하고 또 호성 비판하는 모습 보면서 묘한 감정 드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연령대도 연령대인데 좀 다양한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분들이 많다. 그 이번에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가 됐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공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그리고 또 되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또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나라 생각 안 하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우리는 이게 50대, 60대, 70대 분들 이 사고로 얘기하는 게 젊은 친구들의 사고로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높은 걸 자꾸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다시 잡지만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좀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통해서 좀 합의를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저희의 의견도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네 조금은 더 존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저도 이제 희철 씨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못 이야기했구나 이 부분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맞게 이야기했구나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하는 방송에 있어서 아 저 나이대 지금 저희가 20, 30대잖아요 주층이 저 나이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 또 상호작용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비판 주시는 건 저희가 또 수렴해서 또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네.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방송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터놓고 또 배우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또 혹은 조금 더 보충해줄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기를 바랬고 알려주시기를 바랬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비하 발언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희 배통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가 부족하시면은 댓글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하 말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참고해서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하시는 거 같아요. 계속 때려면 이렇게. 지금 네. 거의 프리스타일 랩이었죠. 내가 숨차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14회차 소감은 이제 다 하신 거죠? 더 추가적인 네, 말씀하셨나요? 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또 오랜만은 아니고 왜 오랜만이라고 했을까요? 긴장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사람이 탈북민 중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아무래도 태용호 공사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태용호 공사가 한 프로그램에서 탈북 단체들을 통합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비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탈북자 단체 통합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까? 혹은 또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죠? 네, 오늘의 주제고 그래서 이 탈북자 단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태용호 공사가 말했듯이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 해요. 그래서 태용 공사께서는 네. 무슨 의도로 탈북 단체를 통합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기사에? 그러니까 태용호 공사께서는 이제 어떤 북한의 민주화라던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어쨌든 그 목적은 그냥 포커스는 그건 것 같아요. 북한의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취지를 보면은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탈북자 단체 영향력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뭐 통합이 된다 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취지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찬반을 논하기 전에 탈북 단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일단은 지금 만화 얘기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화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북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인계 지식인연대라고 해가지고 지식인들의 모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북한이 뭐 인권연대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있고, 네. 그다음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도 있고 탈북 대학생 뭐 연합회도 있고 뭐 망명 북한 작가 센터도 있고 뭐 다양한 상당히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체마다 성격은 다 다르죠. 어떤 단체는 인권으로 포커스 맞춰서 있는 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봉사, 어떤 친구들은 20대, 30대들 이런 모임이 있고. 어떤 단체는 또 자립을 위한 또 후원 단체 같은 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단체들이 많죠. 근데 이게 통합이 한번 잠깐 됐던 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황장희 선생님 있을 땐 잠깐 구심점이 돼서 다양한 단체들이 생겼고 거기다 활동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이게 황장희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좀 더 이 좀 단체들이 좀 사분 오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태공사님께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기존에 탈북자 단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전 솔직히 베나 TV도 작년 중순 정도에 알았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있는지도 몰랐고 탈북자 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많이 없고 제가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각 없는 20, 30대를 이제 살아오는 그 청년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탈북자 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하자 회의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탈북자들에 대한 단체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탈북자 단체들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통합이요? 아니요, 단체 자체는. 네네. 단체가 단체 자체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면은 지금 3만 명 조금 넘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엔 너무 소수잖아요. 이 소수인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저번에 지성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립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전 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단체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지만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을 볼 때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북 단체 이런 공식적인 단체는 뭐 잘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인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저는 조금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 그런 걸로 이용해서 그 탈북 정착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작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돈을 이렇게 추후에 착복하는 착취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공식적인 단체들도 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죠. 근데 물론 탈북 단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라고 말한다면 물론 뭐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비판적인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없어도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인권 단체가 있다고 쳐도 네. 무슨 뭐 네. 그럼 선배님은 탈북민 입장에서 이 탈북 단체가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쪽 단체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연구나 뭐 이런 공부한 사람의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자기 활동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어. 근데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게 아무런 그 커뮤니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그래서 세트민 쉼터에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욕구가 사회적 욕구라고 하죠. 서로가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티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가 너무 정치적 탈북민 단체 하면은 대부분 다 정치적 색을 대부분 다 띄고 있고 정치적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 예산 때문에 많은 어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을 타내야 되는 조직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또 치열하게 어찌 보면 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모든 그 프로젝트는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좀 그러니까 되면 좋겠지만 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저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탈북자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탈북 단체에 대한 도움이나 그런 효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탈북 단체 그러니까 저는 뭐 단체라고 학교 때는
동아리 같은 걸로 일단은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어요. 이유는 선배로서 후배를 끌어준다는 개념이었어요. 탈북 동아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을 그러니까 통일을 소망하는 뭐 우리 뭐 학교 동아리 형식으로 했는데. 그럼 그 동아리는 다 탈북민들만 모여 있는? 그렇죠. 남한 분들은 남한 친구들은 오고 싶으면 오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주 메인이 그러니까 같이 섞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으면 오라는 그런 형식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그렇게 서로 서로 섞이긴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선배가 후배한테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잘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정보를 좀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아리 형태였던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인권이라든가 이런 보면 이렇게 삐라 보내고 북한에 뭘 보내는 건 정치적 목적이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행위 자체를 했을 때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 삐라 보내고 쌀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냥 진행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쌀 보내던 뭐 삐라 뿌리던 뭐 거기다 뭐 돈 넣어서 보내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단체 자체가 자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돌아가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활동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많은 탈북 지원 단체에서 제가 아무래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뭐 탈북민이 세운 단체거나 그런 단체는 아닌데 함경북도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북 어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북 오도청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함경북도 장학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재단은 이제 그 재단장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실향민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함경북도 지역의 이제 후배들을 이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대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몽구 현대차 재단에서도 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이건 또 탈북민 자립을 위한 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정몽구 재단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단체가 만든 재단 아니잖아요. 그 정몽구 재단도 그렇고 함경도 재단도 그렇고 실향민 출신분이 만드신 거지 탈북민이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경우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경험을 했고 하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하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근데 지금 이 취지는 탈북민들이 세운 이렇게 단체들과 그 단체들 통합을 얘기하는 그래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배님도 그랬었고 윤 선배님께서도 이제 말씀하던 중에 잠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탈북 단체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탈북 단체들만 100여 단체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단체들이 과연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단체들이 뭘 하나 싶은 게 예전 제가 계속 의령 얘기를 하는데 예전 시위가 있었어요. 그 강제 북송 반대 시위라고. 이제 막 차인표 그때 한번 말했을 거예요. 그냥 통일하면서 차인표 씨도 나와가지고 강제 북송하지 말자고 하고 했는데 결국 강제 북송 됐거든요. 한 우리 정당의 그런 뭐 추진으로 됐는데 그렇게 큰 일도 못 막으면서 짜자부리하는 일, 솔직히 이렇게 뭐 외로움 달래주는 일이야 사실 그렇게 큰 일 아니잖아요.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봉사하면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종교단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건데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 단체에서 큰 일도 못하면서 뭘 100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고. 근데 그 문제는 좀 더 짚고 넘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외교적인 중국하고 한국하고 외교적인 문제였고 그 외교적인 어찌 보면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가 북한인가라는 그 외교적인 그런 저울이죠. 거기에서 어찌 보면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들어준 건데 이거는 근데 그게 이런 단체들이 솔직히 외교 활동의 단체들이 입김이 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하라고 단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라는 걸 저는 하자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성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예산이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 문제가 결부됐을 때 그러면은 돈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이거를 하나 만약 1억이라고 하면은 1억을 100개 단체에 나누는 거 혹은 100개 단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몇몇 살아남는 단체한테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단체가 돼버리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그 안에서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다양한 면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통합에 찬성하시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통합 제가 2년 확실하게 뭔가요? 2년 전에 미국 잠깐 잠깐 나눌라 그래. 벌써 아니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셨었어요? 어? 미국 갔다 오셨어요? 네, 미국 그러니까 그 NID NED 갔을 때 NED에서 그 북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가 10억에서 20억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10개 단체인가 11개 단체인가 미국 단체. 네, 미국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자유를 희망하고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사실 기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NED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소셜 사이언스티라고 해가지고 조지 소로스 재단인데 그 재단에서도 그 북한의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 돈 좀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볼 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집행될 때는 결과적으로는 단체에 그래 괜찮은 단체들 또 뽑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통합하는데 약간 좀 문제들이 네, 좀 예산 있어서. 문제가 나와서 이제 드린 질문은 아닌데 음. 그런 게 있어요. 생계형 탈북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많죠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항장면 선생님께서 97년도에 탈북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탈북자 동지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이제 이 탈북민들의 동지회도 연대를 생기고, 위해서 네 그렇게 생겨서 이제 그 항장면 선생님 구심점인데 이 단체가 구심점이 되고 해서 이제 또 북한 민주화위원회도 나오고 결성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뭔가 통합의 길로 가는가 싶다가 항장면 선생님께서 2010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분산이 됐어요. 이때부터 나오기 우후죽순으로 막 이제 다 자립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와서부터 이제 그런 생계형 그 속에서 생계형 탈북 단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에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현황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진정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라는 탈북 단체가 있고 자칭한 단체가 있고 혹은 저 단체는 저게 아니야라고 비난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결국은 예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움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과연 될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뭔가 통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통합이 되면은 더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태영호 공사의 이번 발언이 제2의 항장엽 선생님처럼 이제 구심점이 돼서 뭔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태공사님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 나온 부분도 아니고 감히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 우리 저기 그 PD님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독립투쟁 할 때 파가 그렇게 많았고 사실은 그렇죠. 해방돼서도 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한 단체가 지금 잘 보면 1000몇 개 돼 있어요. 그 단체 남북한 다 합하면 그거 더 많았고. 독립운동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투쟁 할 때도 단체가 꽤 많았고 그다음에 해방돼서도 단체들이 딱 해방과 동시에 단체도 상당히 많았어. 결과적으로 그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숙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그 필요에 따라 통합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약간 가도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의 구심점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생기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리더의 자질이라면은 인성인 거지. 그 인성과 리더십과 그리고 뭐 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 나 같은 것들 갖고 이거 진짜 같은 얘기지. 네,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거는 가능해질 건데 아직까지는 탈북 사회 그런 리더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면 태공사가 그런 리더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제가 건가요? 얘기했잖아요. 만나보지 못했길래 감히 얘기하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리고 제가 만나보고 솔직한 얘기로 만나보고 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사람 만나보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 다 할 수가. 세 분은 사실 네. 뭐 장관님도 만나보고 오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느낌 같은 게 더 있었겠죠. 그렇죠. 리더로서 확 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어떤 딱 사장 같은 경우 지사와 나하고 같이 일할래 하면은 오케이 바로 오케이 하는 사장이 있고 그쵸. 어떤 사장 같은 같이 일하려면 왠지 저 사장하고 같이 일하면 내가 좀 낚일 것 같고 왠지 좀 이렇게 좀 내가 피해볼 것 같으면 내가 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리더도 확 꿀리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위해서 뭉치겠지.
누구 뭉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옳고 그름은 다 지금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뭘 옳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통합해가지고 가자 좋긴 한데 이게 누구를 리더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가 모르겠어요. 지금.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고 우선 네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저는 거예요. 가도기이길래 그거를 지금 가도기에서 해야 말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 선배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은 네. 그건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군대 시기에 보면은 왜 그 뭐 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리더가 지금 서로 리더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건데 주도권 싸움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가정 속에 있는 거고. 전 비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걸 왜 독립단체랑 아니 왜냐면 그게 그때 이후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열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뭐가 치열한데? 그 단체에서 서로 이권 싸움이 그렇게 치열했던 게 해방 이후만큼 치열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 단체마다 그거를 그 건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들이 그 해방 이후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단체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 과정이 해방 이후에 그렇게 많이 생겼던 거죠. 왜? 해방의 역사 보면.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비교한 거죠. 군 현대사와 비교를 하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조건이 다른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다 독립투쟁을 위해서 이바지를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탈북 단체들도 보면은 통일을 위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일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뭐 독립이냐 통일이냐 이게 뭐 서로의 그 목적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이제 이바지를 하겠다고 운동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 그만큼 또 단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비교가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근데 것 같아요. 독립단체 그 통합이라는 게 그 독립된 이후를 말한 거예요, 아니면 해방 이후. 해방 전후를 얘기하는 전후도 거죠. 다 같아요. 네. 전에도 해방 전에도 많았고 단체들이 해방 이후에 집어보면 독립투쟁 때보다 해방 이후에 그 단체들이 상당히 많았죠. 건국 이후에 이 나라 건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하루아침에 생기고 없어지는 게 건국 이후에 상당히 더 많았어요. 네, 아까 그래 건국 이후에 1000몇 개 생겼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였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단체가 생기고 뭐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를 비교한 이유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비교한 건데 더 어렵게 했다면 미안해요. 더 어려웠어요. 되게 복잡하게 되네요. 그 태호공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10년을 달라. 그러면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탈북 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근데 만약에 제2의 항장엽 선생님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탈북 단체가 통합이 된다면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그런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지 혹은 그렇게 가능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냄비 군성으로 이게 통합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심점으로, 태웅공사를 구심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항장엽 선생님 때도 분명히 이제 단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지 못했고 다시 분산이 됐는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정말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태영공사님을 리더로 주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지금 그 공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우선 요즘에 이거 다른 얘기인데 태영호 공사님을 무슨 그분이 하는 말에 뭐 다 옳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좀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태영호 공사님 말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뭐 어쩌라고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한 걸 인용한다라고 앞에 지금 붙이는 거지. 그거는 굳이 태영공사를 우리가 막 떠받드는 건 정도는 아니니까. 만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독립단체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 후를 말하는 건지 모르고 전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한참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시기. 근데 그때는 그 작은 단체들이 다 실효성이 있었거든요. 결과물로 냈었고. 저는 지금 찾아봤는데 이 많은 100여 개의 단체라고 했나요? 네. 100여 개 단체들이 낸 결과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라. 아니 근데 그런 애들을 그런 단체들을 네. 통합해서 뭐 어떡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0여 개의 단체에서 대다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북한 내부로 정보를 반입을 하거나 혹은 인권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 증명됐어요? 네, 증명이 되고 그 있어요. 구글링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그게 다 카더라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죠. 카더락은 아니고 왜 구글 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구글이 지금 아무것도 증명 보면은 못하니까.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NED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지원하는 신 선배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 단체에서도 이제 북한 관련 단체들을 자립이나 아니면 어떤 국내에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미국 국무부와 NED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난 이렇게 나 같은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 없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정치를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무슨 당이 있는지는 얼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탈북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 수 있게 조금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 탈북 단체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자꾸 진영 논리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탈진영의 성격을 가지고 탈북 단체가 등장을 했지만 이제 보다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생계형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쪽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면 국내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그 활동이 제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제약이 안 되니까 많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말함으로써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김정은도 제소가 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맥락은 통합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거잖아요. 찬반 논리 항상 어려운데 그거 찬반 논리로 가는 것 자체가 가끔씩은 좋은 주제인 동시에 가끔씩 좀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거기 꼭 빠지지 말고. 가끔씩 이렇게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 찬반 하면 통합 찬반. 그러면은 나는 반일까 찬일까. 저는 사실 찬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반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걱정되는 거는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 통일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네. 하면 일 안 하죠. 네네. 네, 가능성이 보이니까 하는 제목도 거죠. 배나통이라고 안 정해져. 그렇죠. 하는데 이제 저는 통일이 됐을 때 그런 통합이 되고 탈북 단체들 통합이 되고 어쨌든 세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통일됐다 와야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독립단체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또 다른 분단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정작용은 틀림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네. 네, 방금 실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각자가 탈북 단체장 그 100여 개 하나를 맡고 있는 단체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통합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 난 당연히 안 하지. 안 하면 내가 대장 안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생계형이 사실 그렇게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근데 또- 그 취지나 목적이 전 나는 그런 생각. 내가 단체장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게가 진짜 그 탈북민 사회와 그리고 북한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운동 같은 시민 운동이 있거든요. 그 시민 단체 거기에는 시민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이익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고 플러스 집단의 이익을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일단 내 이익을 챙긴 다음에 다른 사람 이익을 챙기겠다. 이거는 그건 솔직한 말도 안 얘기로 되는 거고. 이게 시민 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을 도와서 일한다. 그리고 통일과 민주주의라 말 그대로 그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난 내가 대장이 안 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단체장이 통합이 돼가지고 내가 단체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통합은 찬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통합을 찬성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북한 민주화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거와 논조를 같이 하는 단체라면은 통합을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이라는 취지는 복합적을 다 같이 넣어야 된다. 왜냐면 민주화,
인권 탈북민들이 여기 그럼 이게 여기서 뭐,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북한 인권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접근을 할 거냐라는 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사실상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노선 차이라는 거죠. 노선 차이. 네, 아이고 이게 참 찬반이라는 게 늘 어렵고 저희한테는 정말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도 뭐 정리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유난히 윤 선배님이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아니야, 계시네요. 꼭 나온 게 아니라 아니 뭐 꼭 얼굴이 나온- 점점 에? 창백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기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방송 전부터 희철 씨는 네. 사실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그 사실. 중간에 좀 네. 걸쳐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다 하나의 통일이란 목표가 모두의 목표잖아요. 목표가 이루어지면 항상 변질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렇지. 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통합했다가 이게 커졌어요. 커져서 뭐 인권 하면 좋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중요하죠. 같은 사람으로서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한데 그게 통일이 되고 나서 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남북한이 하나로 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근데 그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지성 씨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 막 단체들 막 우후죽순 생겼다가 그것도 하나둘씩 사실 다 사라지고 당도 사실은 첫 국회가 이루어질 때 당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 명 두 명도 그냥 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거의 이제 크루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냈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단체가 이제 북한 통일되고 나서 탈북자분들 또 그런 분들 위해서 인권단체라는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도 어쨌든 자정작용이 생겨서 남을 건 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남는 것들을 이제 서로가 단체장들끼리 얘기를 해서 통합이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내는 거죠. 통합이 될 때. 저 한마디 할게요. 저는 네.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가 자꾸 진영 논리로 가는 게 북한과 남한의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만 하면 빨갱이고 네. 뭐만 하면 수호골통 그렇죠. 이런 진영 논리가 가치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정치적 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탈북 단체 그런 통합이라는 큰 단체가 생겨버리면 또 다시 근데 갈라져 버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 진정한 통합이 안 되고 또 다시 이제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휴전선은 사라지지만 어쨌든 국민들 간의 통합이 안 될 거다. 또 정치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통일이 됐을 때 이게 또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게 당을 형성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 됐을 때도 분명히 북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이 되고 나서 그런 북한 출신 사람들을 대변하는 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게 진정한 통합을 막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니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각자의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가치로 그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각각의 가치라는 건 나는 거기에 각각의 이익이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각각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통합을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맞아요. 나는 인권이고 민주하고 그게 뭐야 좀 민주주의 이건 뭐 이렇게 탈북민의 지금 생존이에요. 그러면은 각각 네 명이 원하는 바는 달라요. 나는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그러니까 근데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통합이 되자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대표직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통일됐을 때 갈라질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목표도 달라지니까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됐을 때 그때 걱정은 그냥 그때 가서 좀 하고 현재 우리가 요 타이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현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통일이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맞아요. 있을지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해가 얘기하는 거는 좀 더 너무 이렇게 저희가 지금 30대인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거의 뭐 20대 후반 30대인데 저희가 뭐 환갑이 넘어서도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 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한 청년들 생각했을 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남한 청년들이 특히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어쨌든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은 겪고 있으니까 남한 청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단체도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각각의 지금 단체가 서로가 생존하기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이 단체 그리고 단체 성격을 드러내기만 지금 솔직히 많이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권이나 목표는 어느 정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그 오래 지속되는 단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진 단체는 꽤 많고 그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체 가장 핵심되는 구심점이 되는 단체가 있긴 한데 강력한 제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 단체가 어딘가요? 이게 좀 실명 설명이 되나요? 네. 북한 민주화위원회예요. 위원회가 마지막에까지 항장엽 선생이 마지막까지 있을 때 그 단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위원장을 지내셨죠. 그래가지고 그 단체가 어찌 보면 가장 구심점을 지냈던 단체거든요. 그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결국엔 이게 제 역할 안 되면 흐트러지면서 다 이렇게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있나? 그 위원회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대표님 이름을 제가 호명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확 그런 파워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혹시 같아요. 통일 항아리라는 단체 아세요? 좀 못 들어봤어. 이거는 이 단체는 북한 민주화 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파생된 건가요? 파생된 건 아니고 조금 그 성격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생겨난 단체인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단체가 민주화위원회 구심점을 잡고 있을 때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상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많은 세력이라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 단체들이 파생돼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선생님 돌아가시고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부재 중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맥락을 같이 하지만 태용공사가 이걸 통합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더 나면은 저는 통합이라는 뭐랄까 하나의 이것도 통일을 준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중요한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리더의 자질과 품격과 그런 것들이 좀 더 검증된 사람이 확실하게 나와서 이렇게 끌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그 조직에는 리더가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조직이 이끌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솔직히 리더에 있는 사람은 뭔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계속 문제가 너무 단체장으로서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자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굳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그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45년도 이후에 역사 계속 보면 느끼는데 참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국을 위해서 바른 나라를 세우는 것 때문에 자기 이익을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렇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그때 당시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걸 그 단체 장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쵸.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태영호 공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나에게 어떠한 그 환경만 제공해 준다면 10년 안에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탈북 단체들도 보면은 통일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목표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 단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로서의 자질과 또 그리고 북한 민주화나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은 방법론적인 이견 차이를 좀 좁혀가면서 통합하면은 그게 더 훨씬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참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근데 다들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인 문제인 거죠. 네. 작은 실례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탈북 대학생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각 대학교에 있는 탈북 단체 동아리들 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탈북 대학생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 단체장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다른 통일 대학생 연합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게 이유가 뭘까? 저도 잠깐 그런 거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연합한다는 게 통합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생각하는 바하고 지향하는 바하고 너무 다르니까 거기 안에서 또
튕겨져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연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네 개 동아리, 5개 동아리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뜻이 많은 친구 모이면 또 다른 동아리 연합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쉽고 그 시점을 가기 위해서는 리더로서의 참 상당한 훈련과 그런 거 인격적인 부분 상당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준비된 사람이 참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보면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탈북민. 네, 그러니까 왜요? 이게 결국엔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선두주자였는데 태영호 공사가 오니까 이렇게 묻히는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뭐 태영호 공사가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이게 뭐 기존에 다 있었던 얘기인데 그냥 태영호 공사가 얘기하니까 더 조금 임팩트가 실린 것뿐 그렇게 뭐 실질적인 뭐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비판적인 그분이 준 임팩트는 좀 의견도 컸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얘기지만 묻혀버렸잖아요. 어쨌건. 맞아요. 근데 태영호 공사가 와서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거에 또 그 중요성이 그래서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방금도 원래 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태영 공사가 와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통일만을 지향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북한에서 조금 고위 간부 출신들이 이런 분들이 망명해서 오시면은 혹은 탈북해서 오시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꼭 무슨 단체를 만드세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단체 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탈북민 그 커뮤니티 자체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뭔가 자꾸 단체를 만들려고 옆에서 이렇게 추동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딱 직설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태영호 공사께서는 아직 그런 어떤 야망. 행보는 뭐 방향성은 보이지 아직은 않고 섣불리 있죠. 판단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그냥 네. 언급한 거는 그냥 단체들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굳이 내가 그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단체장이 되겠다가 아니라 통일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것 같다가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냥 그렇게 지금은 보는 것 같고 태영호 공사가 뭐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저희도 보면은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통합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지금 의견으로 좁혀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또 이런 주제를 던지는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준비할 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근데 어떤 생각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의견을 많이 좋겠어요. 남겨주시고요. 저 사실 너무 어려워서 말을 받고 네, 있었어요. 남겨주세요. 그 저희 또 얘기를 한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숙하고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생각에 뭐 입장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요소 때문에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통합을 한다면 어떤 취지로 방향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대가 돼요. 보고 네.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실 좀 기대도 돼요.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준비도 많이 미흡했고 뭔가 그냥 계속 겉에서만 도는 느낌이었는데 그 시청자분들도 약간 심층적으로 많이 다뤄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확실히 이번 주제가 무거워서 그런지 뭐 다 다운됐어. 그리고 구석에서도 그 성현 씨가 되게 잘 치고 나가가지고 네 그나마 어려운 주제를 잘 이렇게 소화한 것 저 같아요. 톤 다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희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고 한데요. 이번 회차도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자문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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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